네, 안녕하세요. 안성시 향토 무형문화재 2호 유기장 이종문입니다. 저는 그 유기 그릇을 만드는 유기장입니다. 유기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성시는 전통적으로 주조 기술을 통해서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주물 유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 향토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주물, 주조, 반방자가 각기 다른 특징적인 요소들이 다 갖고 있는데, 주로 주물은 주조 형식, 저희들이 흔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사용하고 있는 주조 방식이고, 방자라는 거는 악기류 같은 거를 만드는 방식에 많이 도입되고요. 반방자는 악기와 식기류의 그 중간 방법을 하는데, 저희 안성 맞춤은 주로 주조 기술을 통한 주물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주조 기술은 저희가 인류가 처음 나왔을 때 주조 기술이 발견이 됐다고 보면 되고요.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주조 기술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기술을 안성맞춤 유기에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안성맞춤 유기입니다. 또 주조가 좋은 거는 뭐 반방자나 방자도 좋지만은 순수하게 자연 그대로 용융을 해서 또 자연 그대로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처럼 숨쉬는 그릇을 접할 수 있듯이 주조 방식이 쇠 자체 내에서 숨을 쉰다고 해가지고 순수 주조 기술이 우리한테는 아주 이롭고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성맞춤 유기가 전통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도 순수 주조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정받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방자로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을 방자라고 만들었다고 홍보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방자로 만들 수 없는 제품을 방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사용하는 식기류나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제품들은 방자로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주조를 통해서 그 표현을 했을 뿐이지 방자로 만드는 적이 없고요. 또 방자로 만들어야 될 꼭 필요한 이유는, 악기류 같은 경우에는 뭐 타공을 해야지만이 그 안에 기포가 엉켜져서 깨지지 않기 때문에 종이라든지 또 심벌지라든지 그게 우리 전통적인 악기들은 다 방자로 때려서 그런 공기를 뺐기 때문에 그런 악기류 일부분, 징이라든지 꽹과리를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고, 그 이외의 모든 식기류는 거의 다 주조 방식에 의해서 주물로 형성된 거지, 그거는 일반 소비자들이나 또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방자로 만들었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방자로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주로 제품은 다 주조 방식에 의한 주물로 생산된 제품이다. 그리고 자꾸 방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유는, 일반 소비자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방자 하면은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서 판매자들이 이제 방자라고 만들었다고 약간의 이제 잘못된 인용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방자로 만들지 않은 제품들입니다. 그거를 숙지를 잘 하시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주물이든지 기계로 만들었다고 해야지, 뭐 기계로 만든 거 가지고 방자로 만들었다고 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물 유기장으로서 정확하게 주조의 우수성을 통하여 그릇이 만들어져야 좋은 건데, 자꾸 저희들이 방자 유기에 밀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매출이라든지 또 우리가 작업을 영위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 또한 그것도 명확하게 주조, 방자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고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구리 자체가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좋은 반면에 너무 얇게 하면은 또 열 전도율이 너무 급하게 빠른 시간에 전달되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주조로 순수하게 주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두께가 있어야지 고르게 균일하게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두께가 요하는 거고, 하지만 기계로 했을 경우에는 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요. 또 그 두께가 일정량의 온도라든지 또 우리가 또 음식을 만들면서 드실 때 그 두께가 우리한테 편안하게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게 된 그런 예의라든지 맛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두께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또 그 두께가 사실 우리한테 불편한 요소로 표현이 되지만은, 그 두께도 나름대로 우리가 최대한으로 요즘에 와서 주조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생활에 편의를 고려해서 최대한을 얇게 해서 무게를 많이 줄였습니다. 또 옛 것하고 지금의 것은 두께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무겁다라고 생각이 안 되실 겁니다. 유기 그릇이 원래 고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스테인레스나 도자기보다는 원가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고요. 또 유기 그릇은 주로 주조 방식이기 때문에 올 핸드메이드라서 인건비 자체를 낮출 수가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고가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스테인레스나 도자기에 비해서 월등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요즘같이 전염병이 많이 돌 때는 구리를 원료로 한 제품들을 많이 쓰셔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 예방도 할 겸 우리 전통의 반성맞춤 유기를 꼭 쓰셔야지만이 고가라도 예방 차원에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격을 원가 개념을 낮추기 위해서 공정마다 손으로 해둔 것을 기계를 조금씩 기계화를 해서 지금 원가 비율을 많이 낮추고 있는 중이니까 앞으로 일반 소비자들께서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호, 2호, 3호 지금 5호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냥 통상적으로 안성시에서 지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종목을 합해서 1호부터 5호까지 해놨기 때문에 1호는 지금 대장장이 하시는 분이고요. 2호가 저고, 3호는 종이로 여러 가지 꽃을 형성해서 만드는 분, 4호는 전통적으로 전통 가요, 전통 민속 노래를 하시는 분, 그렇게 해서 포괄적인 문화재를 주신 거지, 또 주물 유기장으로서 1, 2호, 3, 4호로 준 게 아니라 사실 1호, 2호, 3호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질적인 무게, 또 가격,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 예를 들자면은 좋은 브랜드가, 명성이 있는 좋은 브랜드는 나름대로 소비자가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그 이후의 사후 관리를 잘 해서 고가의 제품으로서 오래 남는 거거든요. 저 또한 고가 부품이라는 걸 떠나서 저희 제품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께는
그릇이 닳아서 없어지는 날까지 AS 아니면은 사용하는 방법을 편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드리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개발을 많이 해서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여러 가지 시장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질문에서 나왔듯이 방자가 아닌데 방자로 만들었다고 해서 판매하는 방법 또 그거를 사실 그대로 믿고 방자라고 고가의 그 그릇을 사시는 소비자분들 잘 유념하셔서 주조 기술이 딸려가지고 방자형이라고 기계화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방자라고 파시는 건데 그걸 진짜로 방자로 두드려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사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잘 유념하셔가지고 모든 그릇은 주조 기술이 없으면은 기계로 프레스라든지 그 뭐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시보리 압축 성형을 해서 만들어서 나오는 거를 방자라고 해서 판매를 하시는데 그거를 잘 알고 계셔서 그렇게 그 선택을 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 그릇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뭐 문의를 하셔가지고 전문가한테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은 뭐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